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이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WHO 사무총장이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일본을 거론하며 가장 우려하는 국가라고 지적하자 일본 당국은 WHO에 한국 등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WHO 사무총장은 다음날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만 거론하고 일본을 제외시켰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일본 당국이 WHO를 압박한 것인데요.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 일본이 우려 국가에서 빠진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WHO는 외신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죠. 현재 외신들을 확인해보면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경험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3월 11일 보스턴 글로브 신문에 미국인의 한국 경험담이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터 맥켄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작가이자 교사인데 불안한 마음에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몰랐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테스트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기절할 듯이 놀랐다고 합니다. 방문 비용이 겨우 26,300원, 약 22달러에 불과했고 처방전은 겨우 4,300원, 4달러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접수원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도 적어도 수백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미 미국에서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3,000달러 이상이 청구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기사에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요. 현재 미국은 NBA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2020년 NBA 전체 경기를 취소하자는 견해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도리어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에 여행 오는 것을 30일간 차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마저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은연중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사리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 WHO 사무총장에 대해 전 세계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외신들에 따르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다수 나라에서 청원 사이트에 가입해 무려 46만 명이 넘게 테오드로스 사무총장 사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미국의 서명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는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죠. 서명 목표는 50만 명인데 50만 명이 참여할 경우 UN 국제연합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기가 발생했을 때 WHO는 체계적으로 현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계적 관리보다는 이익 집단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WHO가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WHO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한국 지도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본의 작품인데요. 이에 대해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는 한국 지도에 울릉도 독도를 넣고 일본 지도에서는 독도 오른쪽에 점선을 표시해 울릉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WHO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기타무라 국장이 아베 총리 관저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 보건당국 간 전화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일본 당국은 한국의 뛰어난 테스트 능력과 처리 방법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뜻을 대놓고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테스트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실정이라 일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이중적인 플레이를 자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일본의 태도. 대한민국이 왜 일본을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대목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은행 직원들 긴급 상황 때 한국에서 치료해달라. 세계은행은 지난 6월 9일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세계은행 긴급 의료 지정국가는 세계은행 직원이 근무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옮겨가는 나라로 의료 수준이나 접근성, 안정, 생활 여건이 우수한 국가만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은행 긴급의료 지정국가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가 K방역과 의료 수준, 높은 생활 여건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말이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의료 관광국일 정도로 의료 수준이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의료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아리바이오는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진 치매 치료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이 복잡해서 화이자, 존슨앤존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인데요. 아리바이오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 발병 요인을 동시에 억제하고 활성화하는 다중기전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치매 치료제가 블루오션이 된 만큼 아리바이오를 통해 앞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을 K바이오가 주도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치료제 개발에 이어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노인 치매 및 우울증 케어 서비스까지 개발했습니다. 기존 안전 모니터링 중심에서 데이터와 IT 기술을 활용한 예방 서비스로 확장된 건데요. AI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의 동작이나 식사, 수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케어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의 IT 국가로서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특히 ICT와 5G, AI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나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행보만 보면 한국이 일찍부터 바이오 산업 강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은 선진국보다 한참 늦게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젠 한국 바이오가 역으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에 이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단일 기술로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약물을 원하는 부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뇌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외부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을 뚫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신약 개발 경쟁 속에서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면 그 효능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플랫폼 수출액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이른바 복제약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고가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약품인데요.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70% 수준밖에 되질 않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4대 바이오시밀러 중 3분의 2 정도가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에서 의약품 수요가 더 늘어난 만큼 4년 사이에 5배 이상이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천 송도는 지금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의 간판이 됐습니다. 송도에는 지금 바이오 복제약의 간판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바이오 불모지였지만 K바이오는 이제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독일의 머크 같은 해외 기업들도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K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가 바이오시밀러였다면 그걸 잇는 건 아마 재생의료의 꽃이라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제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중 절반은 한국이 개발했고요. 일본 노벨 수상자마저 포기했던 파킨슨병도 한국계 과학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엔 줄기세포 치료를 접목시켜서 재발률은 낮추고 치료율은 높이는 혁신적인 수술 방법까지 찾아냈을 만큼 한국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의료 분야, 특히 한때 죽음의 병이라 불렸던 암에서도 세계적인 모델이 됐거든요. 서울대 암병원은 암 관련 임상시험 횟수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암 치료의 표준이 됐습니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도 우리나라 기업이 선도하고 있고요. 수술과 회복, 완치 판정에서도 한국이 단연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암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그런 만큼 많은 나라의 암 환자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의료기술은 치과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인터넷상에 영국과 한국 치과 치료 후기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한 치과 의사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환자의 충치 치료는 모범적인 교과서와 같다 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환자가 1년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치과에 갔는데 한국 치과 의사는 영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부위를 보자 동료 의사들을 불러 저런 식으로 치료하면 병원 문 닫는다 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졸지에 이 환자는 한국과 영국에서 다른 의미의 교과서가 된 건데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기술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때 한국은 의료를 배우던 국가였지만 이젠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술 로봇 다빈치를 만드는 제조사의 부사장은 한국 의사들의 선진 기술을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외 의사들도 수술 실력은 한국이 최고라며 환자들에게 한국 병원을 찾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선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위치해 있죠. 암 환자 생존율은 절반이 훨씬 넘는 68.1%, 임상시험은 세계 5위권,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4.7% 증가했습니다. 암이나 심장, 척추 같은 중증 치료는 이미 한국이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치료하는 끈기와 책임감도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의료기술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생체 간이식 의술을 가진 아산병원은 미국 최고 병원인 스탠퍼드대 병원이 포기한 환자를 치료해냈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커다란 쇠붙이를 삼켜 몸속에서 염증이 생긴 남수단 어린이를 무료로 수술해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곳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한국 의료계가 전 인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불치병들도 한국이 치료법을 찾아내서 전 세계의 의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제 앞서가는 첨단 의료기술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까지 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어려운 국가의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 또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까지 실천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 및 연구진들. 아마 전 세계 모든 의료 종사자들 중에서 한국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장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의료 수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